1월 14일이고요. 한 주간의 제일 키포인트로 그냥 단어 딱 세 개만 구하면 미국이랑 영국이랑 예멘 공습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헬스케어의 게임에 인공지능에 뭐 인공지능으로 헬스케어 하는데도 가가지고 제약 뭐 바이오 하는 쪽에도 다 인공지능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올해도 결국은 제일 핫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멘 공습하면서 이제 원자재 값 움직이는 거, 특히 원유 움직이는 거 주의하게 봐야 되는데, 원유는 오히려 덜 움직이고 가스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중국에 어떻게든지 수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이기고 시총 잠깐 갔다가 왔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총 1등이 변하면 전 세계 제일 큰 회사가 변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리고 항상 계속 1등이었지 않으니까 과거에 언젠가 그 바뀌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반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 월요일 날 로리로건 총재가 QT 속도 늦춰야 한다는 발언 나면서 금리가 이렇게 쭉 빠졌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금리가 쭉 빠졌는데, 여기서 금리가 이렇게 쭉 빠지고 금리 쭉 빠지면서 주가는 쭉 오르고, 근데 확실히 금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여기 노란색 있는 러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파르잖아요. 나스닥하고 두 개.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맞는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오히려 달러 강세되면서, 달러는 여기 윗부분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달러 강세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골드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하늘색이 빅스고 빨간색이 원데이 빅스거든요.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오히려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 녹색 부분 보잉 이때 뉴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개별 종목들 이슈들 때문에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이거는 비트코인 상장 후에 급등해서 4만 9천 갔다가 쫙 내려와서 지금 한 번 두 단계 내려와서 지금 한 여기쯤에서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도 여기서 이 두 번째 것도 보시면은 CPI가 어떻게 보면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0.33, 0.3, 3.9면 높게 나온 건데, 높게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PI 높게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원래는 하락을 빡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하락을 쭉 했다가 결국은 다시 리바운드를 쭉 해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감시켜서 별로 안 빠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특히 나스닥은 거의 보합이었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가면서 오히려 장 후반에 오히려 내려가면서 끝나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PPI가 나오면서 다시 밑으로 더 내려가는, 그래서 실제로 2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린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난주도 잡 데이터 나오면서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계속 너무 시장이 금리,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움직인다, 해석을 글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완전히 빠지면서 달러 약세되면서 금 강세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데서 이제 뭐 매도 물량 나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밑으로 빠진 상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PPI가 나왔으면은 쭉 올라가면 되는데, 쭉 올라가지 못하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옆으로 가면서 끝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목요일 금요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도지형 차트가 나와버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 대만 선거 나왔죠. 그래서 친미 라이팅더가 이제 총통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아. 이게 미중 화해 묻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친미잖아요. 라이칭더가. 근데 친미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미리 나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길 거를 미리 딱 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CT 실적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발표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저가 봤을 때 인력 감축, 2만 명 감축 뉴스,
가 되게 이제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진짜로 위축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플도 약간은 반등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반등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엔비디아 급등하는 반등하는데 가장 컸던 뉴스는 저는 뭐 헬스케어 AI 칩 얘기보다는 중국에다 게임 칩 수출하겠다라고 만들어서 중국에다 판다는 얘기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 3.23%가 올랐고, 그래서 월간으로 그러니까 지난 연말 대비해서 거의 보합 수준. 그 다음에 S&P는 오히려 플러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주식시장을 보여줬다. 예상 외로. 예, 기술적으로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예, 거기서 반등을 시켜서 되게 아주 애매한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월요일 날 유가가 쭉 빠졌는데 이게 되게 이것도 희한해요. 왜냐하면 아람 이 부분은 그 전쟁 부분 살짝 나오기 전이죠. 이거는 아람코에서 그 경질유 인하 발표하면서 이제 사우디가 이 기름값 빠지는 거대로 해서 마켓시어 가져가는 걸 더 우선시할 건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저 유가가 빠졌죠. 그리고 유가가 빠진 상태가 이제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뉴스 중에 하나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똑같이 CPI였죠. CPI 발표되자마자 금리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쭉 가다가 끝날 때는 내려와서 끝나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세가 돌아간 거죠. 거기다 요 전일에 아마 그 호주에서 지표 발표됐던 게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 하락세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도 약세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이제 이게 이제 뉴스로 나왔죠. 예멘 방문 후티 근거지 전격 공습한다고 하면서 중동 불안.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요 그 회색선이 이렇게 된 회색선이 유가거든요. 유가가 근데 올라가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했는데 반락을 좀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사우디가 실제로 가격 인하 발표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쉐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제 되게 강력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정학적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마이너스 1.61%가 빠졌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14.62%가 올랐어요. 천연가스. 총가인데 이게 가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도는 가스, 뭐 미국에서 도는 가스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이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던 게, 지금 이 똑같이 저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이슈에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폐쇄되면은 실제로 일로 지나다니는 물동량이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원유보다 큰 것 같아요. 원유는 6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공급망 이슈 부분이. 그래서 유가도 빠지긴 빠졌지만 이게 계속 커지면, 계속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뭔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 또 보셔야 될 게, PPI가 연속으로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나쁘게 나오니까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1.76%가 빠졌는데 간신히 올라갔던 거 다시 다 빠져서 끝나고. 그래서 지금 원유 빠진 거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원유랑 구리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디플레이션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잠깐 이제 1위 탈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시 1위 탈환했었고, 엔비디아가 CES랑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곳 나와서 발표하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뉴스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저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아데바이오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라는 거를 125억 불에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M&A가 또 시작을 하나?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분명히 조금 별로, 저도 계속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자꾸 M&A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계속 안 빠지고 싶어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숏 바이어스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숏을 치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12.89% 빠졌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움직인 거죠. 이쪽은 이거가 아마 그 바이오 주식이에요. 바이오 주식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크기가 잘 안 커져서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7.93%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IT 쪽 계속 좋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계속 중국 뭐 수출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지금 그 예멘 공습 그 이제 봉쇄되면은 실제로 뭐 배로 날릴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뭐 테슬라
또 매출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혼자 많이 빠졌죠. 그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이미 봤지만 CPI 같은 경우가 0.2 예상했는데 0.3 나오면서 이슈가 있었고 코어 같은 경우도 그리고 PPI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PP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발표가 됐는데 어, 0.1 플러스 예상이었는데 0.1 마이너스 예상이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처럼 네거티브 세 달 연속 디플레이션이죠. 이거 지금 마이너스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보작을 했던 그 중국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0.4 그러니까 컨센은 0. 마이너스 0.4였는데 0.4보다는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예상은 10 그러니까 컨센은 14.75 빌리언이었는데 실제로 15.34니까 컨센보단 좋았어요. 예측치보다는 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국 조금은 그래도 뭐 돈을 풀든지 뭘 했든지 해서 살짝 바닥을 다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 이제 보통 여기 발표돼 있던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웰스파고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티는 발표하면서 이제 감원 발표하면서 오히려 오르고 근데 2만 명 해고는 사람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2만 명에 25억 불 절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도 또 뭐 그 인원 삭감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연초에 오히려 하이어링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레이오프하는 해고하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고용 부분은 뭔가 이제 변화가 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실 거는 결국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얘네들 또 뭐 잘 나오겠죠 뭐. 그리고 월요일은 휴장이에요. 휴장이고 그 다음에 찰슈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판매 부분들 수요일 날 리테일 세일즈가 0.3 예상인데 얼마나 더 잘 나올지 아니 버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지금 포캐스트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산업 생산도 나빠질 거라고 다 예상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3월에 인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우징 섹터들 발표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이 부분 나올 때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나오니까 실제로 이 부분 그래서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0시니까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 센티먼트랑 리테일 세일즈에서 소매 부분 같은 경우 소비가 계속 살아서 있나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